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부동산 많이 변화하고 있죠. 이럴 때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는데요. 제가 보는 느낌에서 지금은 전세난, 특히 올 가을에 전세난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뉴스 소식에서도 제가 보는 면에서 전세가 신고가를 보이는 데가 많아지고 있고, 특히 상급지가 먼저 움직이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부동산을 좀 오래 하면서 느끼는 게 상급지가 가장 먼저 빠르게 오르고요. 그 다음에 점차 내려가는 그런 현상을 항상 보이거든요. 그래서 상급지가 오르면 어떻게 보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안 오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상급지가 먼저 보여줌으로써 거기를 따라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항상 강남, 서초, 용산 이쪽 지역의 아파트 값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좀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이건 확실한 것 같고요. 부동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결국은 내가 투자 목적으로 하는 분도 있지만 실거주 목적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전세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내 집을 마련하려는 분도 있지만 그 지역 자체를 매입하고 싶지 않았고 그냥 내가 직장이 가까워서 아니면 이 지역을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 전세라는 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없어요. 투기 수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서울에 현재 신고가 보이는 아파트가 많아지고 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순간적으로 이게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 아마 전세가는 최고가 경신을 분명히 할 것 같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입주 물량이 서울에 너무 적습니다. 양이 적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현상을 보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입주 물량이 서울에 별로 없다는 거, 그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운동하러 왔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걱정하시는 건 내 집 마련하시는 분이 제일 걱정스럽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뭐 팁을 드리자면 제가 경험을 해본 결과로 전세가가 매매가하고 상당히 많이 좀 좁혀질 때는 꼭 한번 눈여겨보시라. 이런 얘기는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되는 그런 현상을 보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매매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물량은 그대로인데 매매 수요가 많다. 그러면 가격이 좀 뛸 수밖에 없죠. 그다음 두 번째는 뭘 보셔야 되냐면요.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있냐 없냐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격이 크게 폭발하는 시점에는 항상 미분양 아파트가 서울에 거의 다 바닥이 나야 돼요. 그래야지 기존 아파트 가격 상승이 크게 오르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분양을 받으려는 분들도 이제 분양은 힘들겠다. 기존 아파트를 매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매매가가 크게 상승하는 요인이 아마 거기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미분양이 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 크게 상승하는 시점은 솔직히 아니고요. 올해 끝나고 내년 정도에 입주 물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시점에 미분양 물량이 모두 다 소진됐을 때 그때를 아마 가장 빠른 출발선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투자 목적이라면 어떻게 보면 투자라는 건 사실은 내가 매매가를 상승해야 되는 요인이 분명히 더 크잖아요. 실수요자보다는. 그런 분들한테는 무조건 전세하고 매매가가 좁혀질 때 그때가 항상 타이밍이다. 이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 아니 매매가 이렇게 전세가가 좁혀지는 거는 사람들이 매매가가 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세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것도 아예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게 결과적으로 현상이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바뀌는 그런 현상이 항상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보다는 내후년이 아마 큰 타이밍이 한번 올 것 같습니다. 여기 플러스 뭐가 생기냐면 금리 인하가 지금 되잖아요. 그 부분도 분명히 간과할 수 없다. 지금 금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시중금리가 한 4% 정도 되거든요. 초반. 근데 이게 만약에 3.5나 3%까지 내려가 버리면 이게 이제 도화선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요. 서울 같은 게 특히 재건축 아파트에 아파트를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빠르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분명히 서울 아파트에는 큰 특징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서울 아파트의 뭐 공급량 그리고 재건축에 철거를 할 수 있는 양이 지금 있냐 없냐를 판단하셔야 될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땐 지금 철거해도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목동 여의도 아파트 재건축된 거 없잖아요. 그만큼 빨리 해야 되는 걸 못했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를 더욱더 많은 사람이 찾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전세는 결과적으로 금리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금리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로 인해서 공급량이 얼마나 있냐, 신축 입주 물량이 많냐 이걸 보셔야 되는데 지역마다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사실 어떤 데는 입주 물량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는데 많은 지역은 아무래도 가격 상승이 조금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것도 결과적으로 보면 서울 전체로 봤을 때는 또 입주 물량이 많은 곳은 입주 물량이 없는 곳에서 이동을 해요. 그래서 그게 큰 영향을 미치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고 지금 주변의 분들이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생각이 별로 없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아직까지는 주변 사람들이 내 집 마련해서 집값 올랐다는 얘기가 안 나오는 시점이라면 상당히 이제는 출발할 시선이 왔다. 근데 이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만약에 내 집을 사가지고 돈을 벌었네 아니면 연끌을 했네 그랬다면 그때는 조금 피해 주셔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결과적으로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집도 부동산도 사람이 하는 거고 결국은 살 사람이 있어야지 집값도 뛰는 거기 때문에 지금 주변에 지인들이 집을 사가지고 힘들다 아니면 지금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그때가 항상 타이밍상 매수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잔인하긴 해요. 사실 제가 보면 이게 잔인한데 남들이 안 좋을 때 사는 거는 항상 좀 틀림이 없더라. 제가 보는 느낌에서 그랬고 또 어떤 분들 이런 얘기하는데 저도 이건 솔직히 정확히 100%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데 아무래도 문재인 정권 때 너무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게 지금까지도 여파가 오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때 가격을 지금까지 갱신하지 못하는 것도 많아요. 근데 그 시점에서 매입하신 분들이 아직까지 버티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 신고가 보이는 아파트가 이제 속속 나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경기도 특히 서울하고 인접해 있는 경기도는요. 서울하고 영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서울에 내 집 마련을 못하는 분들이 어쩔 수 없이 경기도 쪽으로 가는 분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 강명이 될 수도 있고 주변에 남양주가 될 수 있고 그런데 이런 지역은요. 서울의 아파트값 가격 상승하고 상당히 발맞춰 갑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좀 차이가 나요. 무슨 말이냐면 서울 아파트가 먼저 오르고 여기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있다가 따라오르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내가 서울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는 능력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서울 아파트 가격을 뛰는 걸 보고 같이 덩달아 사는 것도 추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게 많아요. 근데 일일이 또 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일단은 이거를 완벽하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이거 언제 2026년 뭐 6월부터 출발합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요. 일단 정책적으로는 부동산을 지금 어느 정도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는 게 전세가 조만간 이제 부족하다는 얘기 나오면 이제 공급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거예요. 부동산 공급을 빨리 더 늘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걸 늘린다고 얘기해도 바로 늘릴 수는 없잖아요. 시간이 걸리잖아요. 입주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어쩔 수 없어요. 공백이라는 게 분명히 있고 그 시간 동안에 뭐 제3기 신도시 예를 들어서 만들어 놓는다 그래도 그 시간도 분명히 4년에서 5년은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출발을 한다고 봐야 되는데 공급 물량이 너무 적었어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공급 물량이 적고 내년에는 9천 세대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아마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축 아파트의 인기가 더욱더 많아지고 그 이유가 또 뭐가 있냐면 서울의 아파트가 오래된 아파트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신축 아파트가 거기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근데 여기에 비해서 신축 아파트를 매입하시려는 수요는 많죠. 그래서 신축 아파트가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결과적으로 미분양이잖아요. 미분양 아파트가 결국은 신축 아파트가 되는 거기 때문에 미분양 아파트 중에서 만약에 새 지분이나 좀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는 상급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해도 단지가 크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면 매입해 볼 만합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어느 정도 차익 남겨놓으시고 다시 내가 원하는 돈으로 이사를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맞춰보시고요. 다른 거보다 타이밍 맞춘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타이밍만 잘 맞추면 뭐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누구나 성공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결과적으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가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최근에 오피스텔도 공급이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오피스텔 지금 추세를 보면요. 반전세가 많은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보증보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있지만 월세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수익률이 어느 정도 이제 맞춰지는 시점이 되면 오피스텔이 한 10년, 15년 동안 지금 매매가가 하나도 안 뛰었거든요. 그 부분이 아마 한 번은 기회가 올 것 같은 느낌도 받아서 갭 투자를 예전에 하셨던 분이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보증보험 때문에 이게 보증보험 한도가 확 내려갔어요. 90%인데 이번에 뭐 80%까지 내린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걸러졌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을 투자하실 분이라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 현재 찬스다. 이렇게 보는데요. 일단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지금 기준으로 봐서도 뭐 당산동의 오피스텔도 한 2억대 초반에 지금 매매가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만한 만약에 평형대를 지금 좋은 위치를 하려면 최소한 4억 가까이는 분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익률이 안 맞아요. 월세가 그렇다고 4억 했을 때 130, 140이 가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요. 기존 오피스텔, 위치가 좋은 오피스텔이 인기를 좀 끌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아마 찬스 타이밍이 지금 오고 있지 않나, 오피스텔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파트는 아무래도 고가 아파트의 가격 상승과 중심지 가격이 얼마나 뛰냐, 그리고 전세가 추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는 항상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너무 섣불리 투자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이걸 좀 지켜볼 수 있는 시간도 분명히 있고, 매물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를, 이제 부동산 있잖아요. 그 근처에 있는 부동산에다가 항상 일주일이면 일주일, 아니면 2주에 한 번씩 가보셔야 돼요. 그래도 좀 친해지시는 부동산이 생기면, 요즘 물량이 없네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요새 전세가 정말 귀합니다, 이런 얘기를 나올 때는 조금 더 귀를 기울여가지고 내 판단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좀 능동적으로 움직여야지, 뉴스에 나올 때 벌써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벌써 이미 그 정보는 다 나가고 있는 그런 정보라고 보시면 돼서, 그때는 좀 늦는다는 그런 느낌도 좀 받아요, 제가. 그래서 그걸 잘 보시고, 결국은 타이밍입니다. 이게 부동산이 아니고 주식이고, 타이밍이 언제 맞히냐, 이게 중요한 거지, 뭐가 좋냐, 이거는 너무 많이 달라요. 특히 부동산은요, 내가 아무리 좋은 상급지대도 50억, 60억짜리 살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내가 맞출 수 있는 노래에서 최대한 어떤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가장 좋은 효과를 보이느냐, 이게 가장 큰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뭐 어디 강남 아파트, 용산 아파트 좋다는데 솔직히 못 가지 않습니까? 못 가는 분들은 안 돼요. 어차피. 그러면 남의 얘기고,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수익 투자금으로 어떤 결과를 낼 것인가.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아파트 내 집 마련이 아직 안 돼 있는 분이라면 오피스텔은 쳐다보지 마십시오. 아파트가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선두주자입니다. 그건 확실하고, 오피스텔 투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집도 있고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데 좀 수익률도 맞고 난 나중에 월세도 좀 받고 싶다 그러면 지금 타임부터 월세는 상당히 빠르게 될 거예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의 오피스텔 중에 가장 위치 좋고 10년 안짝에 있는 오피스텔은 월세 추이가 가파를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수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원인이기 때문에 그거는 꼭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서울 아파트에 지금 현재 입주 물량이 변화할 것인가? 변하기가 힘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년에 뭐 9,000세대고 뭐 내후년에 9,000세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빌라를 안 지었잖아요. 빌라하고 오피스를 안 지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이번에 힘들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서 이 공급 물량은 턱없이 부족하고, 기존에 3년 되고 5년 된 아파트의 인기는 더욱더 빠를 겁니다. 그래서 올림픽파크 포레온 같은 그런 미분양 아파트를 잡는 거는 항상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올림픽파크 포레온도 미분양이었어요. 근데 어차피 지나간 얘기지만 프리미엄 10억 이상 지금 붙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런 기회를 한두 번 맞춰야지 내가 어느 정도 수익금을 받지, 이걸 저축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이걸 부동산 투자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저축을 하는 금액이 생길 때쯤 되면 이미 그 아파트 가격은 더 올라 있어가지고 그걸 또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항상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어찌 보면 좀 아쉽고 내가 어느 정도 수익이 맞는다면 이럴 때는 빨리 움직이는 게 훨씬 유리하죠. 그리고 조금 대출 받아야 됩니다. 그 대신 그 월세 이자를 내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가 내야지 너무 많이 내면 힘들어서 못 버텨요. 근데 이런 분도 있고 또 제가 어떤 분에 물어보면 아니 강남 서초 송파 용산만 뛰는데 난 노원구 사는데 노원구는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더라. 자, 이거 들어보십시오. 상급지가 가격이 최대한 올랐을 때 그 다음에 영등포, 양천구 이런 쪽으로 이제 퍼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노도강 퍼지면 서울은 한번 사이클이 돌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 시간은 분명히 걸리지만 분명히 상급지 아파트가 지금 계속 신고가를 보인다는 건 나중에 노도강가까지도 여파는 분명히 오게 돼 있습니다. 그건 확실한데 지금 이제 이런 걸 또 질문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인구가 이제부터 줄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예전 같은 파급 효과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일부 저는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 미래를 또 알기는 솔직히 어렵잖아요. 저도 뭐 100%못 맞히기 때문에 이 방송하고 또 아닐 수도 있는데 분명히 가격이 상급지가 오른다는 건요. 그분들도요. 바보가 아니에요. 그 정도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은요. 대체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밝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걸 매입을 한다는 거는 분명히 미래 가격이 상승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고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상급지가 오르고 그 다음에 중급지, 하급지로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시간차는 분명히 2년에서 3년 정도 차이는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꼭 한번 보시고요.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빌라 오피스텔이요. 빌라 오피스텔보다는 일단 아파트에 매입하는 게 좋고요. 무조건 좋습니다. 그리고 대단지 아파트를 매입하면 별 후회가 없더라고요. 그건 확실하고 지금 예전에 신고가보다 지금 30% 20% 떨어져 있는데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데를 한번 보세요. 지금 내 지역이 만약에 예전에 최고가가 7억이었는데 지금 5억 5천밖에 안 한다. 이런 데는 굉장히 지금 찬스일 확률이 높습니다. 분명히 그 신고가는 언젠가는 뚫게 돼 있어요. 뚫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정도 내가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투자를 가능하고요. 지금 신고가를 보이는 아파트를 추격 매수하는 건 모르겠습니다. 이게 좋은 시나리오면 좋은데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내가 꼭지에 산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고 그 부분만 좀 주의 깊게 보시면서 어차피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특혜를 주면 결과적으로 하이엔드나 고가주택이 유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규제 완화를 해줄지 안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규제 완화를 안 해줄 경우에는 오피스텔 공급량이 부족해서 또 집이 부족한 현상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딜레마긴 한데 이 부분은 아마 정부에서도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예전 같은 그런 뭐 부동산 정책을 엄청나게 고강도로 한다.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부동산 집값이 너무 많이 뛰면 그렇게 되겠지만 그러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부동산 오래 했는데 이거 못 맞춥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실제적으로 이걸 100% 맞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감으로 얘기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이 감이 중요한데 경험치라는 것도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근데 제가 보는 경험치에서는 그런 경험치를 가졌고 분명히 상급지가 올라가는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보시고 어차피 우리가 모든 사람이 상급지를 살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되잖아요. 솔직히.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그 상급지라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어찌 보면 전체적인 다수를 봤을 때는. 그러면 내 집 마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분들은 결과적으로 대출을 끼고 사야 되는 분들이 가장 걱정스럽잖아요. 현찰로 있으면 뭐 좀 떨어지더라도 기다릴 수 있는데 대출을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처음에 첫 투자가 안 좋아지면 이거는 큰 타격입니다. 못 올라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을 때, 자, 주위를 보십시오. 주변 친구나 지인들을 봤을 때, 내 지역에 사는 친구들이 지금 집을 예전에 사가지고, 지금 대출금 받기 힘들고 너무 지금 집 산 거 후회한다. 자, 이때가 기회입니다. 기회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사가지고 기분이 좋다. 오늘 내가 밥 한번 사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그거는 꼭지에 다 왔다. 이게 결과적으로 심리입니다. 주동산도 심리고, 주식도 심리이기 때문에, 심리전에서는 남들이 하지 말라고 그럴 때 가감없이 들어가는 뭐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어려워. 근데 생각보다 그게 말처럼 어렵습니다. 저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공포회사라는 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 공포냐 아니면 지금 꼭지냐 이렇게 봤을 때는 지역마다 너무 많이 편차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힌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힌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또 조언을 드린다면 금리가 내려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금리가 내려가는 걸 확인하고 사겠다 그러면 좀 늦을 확률이 있어요. 항상 보면. 그래서 금리가 우리가 내려간다는 걸 어느 정도 직감하고 또 여론에서도 이제는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점에 조금 무리해서 먼저 타이밍에 들어가는 거는 분명히 괜찮습니다. 금리가 여기서 4%인데 지금 2.5나 뭐 2.3까지 다 예전까지 떨어져 버리면 집값은 폭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때 매입을 했을 때는 벌써 남들한테 돈을 더 주고 사야 되는 그런 현상을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는 조금 신중하셔야 된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어느 정도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은 조금 무리하더라도 타이밍상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 나올 겁니다. 그때 한번 맞춰서 매입해 보시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고 싶고요. 제 경험을 좀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떤 지나본 경험인데 예전에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이 서울 아파트도 굉장히 좁혀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매매가 4억인데 전세가 3억 7천 8천만 원까지 붙어버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매매가 안 됐기 때문에 전세가가 붙었겠죠. 근데 그때 타이밍에 2, 3천만 원 정도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타이밍이었는데 갭 투자입니다. 쉽게 하면 갭 투자인데 그때 매입했던 분들이 대부분 다 큰 성공을 했어요. 제가 그 경험을 봤기 때문에 조금 저도 그때 걱정이 돼가지고 좀 많이 투자를 못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나 보니까 그 타이밍이 항상 좋은 타이밍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요자가 폭발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때가 아까 말씀드린 기존의 수요자도 있지만 갭 투자하실 분 그리고 전세금이 비싸니까 매매로 나도 그냥 이번에 사버려야지 하는 이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 수 있는 시기가 그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가 항상 찬스일 확률이 높다. 근데 이거는 뭐 어떤 분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야, 네가 다 맞출 수 있냐? 그거 다 맞출 수 있으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하고 그냥 예전에 제 사례와 경험을 통해서 봤을 때는 그 타이밍이 항상 좋기 때문에 이제 지역마다 달라요. 어떤 데 강명 같은 경우 입주장이 많고 어떤 데는 또 입주장이 없고 올림픽파크 코퍼레온이 있을 땐 강동구가 좀 전세가 약했죠. 근데 지금 이제 입주가 끝나면서 다시 전세가 상승을 이루어지는데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시는 집을 샀을 때는 그 지역의 현재 전세 추이를 꼭 한번 보시고요. 만약에 이럴 경우도 있어요. 내가 만기가 닿았는데 주인이 예를 들어서 나는 한 1,000만 원, 2천만 원 올려주려는데 한 7천, 8천만 원, 1억 정도 올려달란다. 그거는 배짱이 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전세가 부족하다는 얘기고 부동산에서 이 가격에 맞춰줄 수 있다고 자신이 하기 때문에 재계약을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때가 항상 매수 타이밍입니다. 거의 비슷했던 것 같고, 금리 인하, 그 다음에 공급량. 금리는 제가 맞출 수 없는데 결국 공급량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2년 후에 어떤 공급이 될 것인가는 제가 대충 알기 때문에 서울은 일단 공급량이 바닥이에요. 그건 확실한 것 같고 여기에 플러스 더 심화되는 건 뭐냐면 오피스텔 빌라도 공급량이 거의 없다. 최근에 업자들이 안 지었어요. 수익 타산이 안 맞아서. 그래서 기존 오피스텔의 월세 가격하고 전세가 보증부 월세가 상당히 빠르게 뛸 수밖에 없다는 그런 구조를 현재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체크해 보시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오피스텔 있잖아요. 내가 자금이 별로 없어요. 그런 분들은 지금 오피스텔 갭 투자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리하지 마시고 내 돈의 여유금의 50%, 60%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고 한두 개 사두시는 거는 분명히 나중에 큰 수익이 날 겁니다. 수익이 나고 왜 그러냐면 10년 동안 안 올랐잖아요. 오피스텔 가격이 하나도 안 올랐다는 거는 지금 이 가격이 원가도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상가나 예를 들어서 지금 지식산업센터 이런 거는 웬만한 사람들이 그걸 전문가도 쉽게 만들 수가 어렵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마시고 만약에 내가 아파트 투자할 돈이 없는데 진짜 부동산 한번 투자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이라면 저는 오피스텔 갭 투자 절대 무리하지 않는 한 채, 두 채 정도만 해보시는 거는 분명히 이득이 될 겁니다. 지금 좋은 기회예요. 바닥이란 얘기죠, 결과적으로. 근데 이 바닥이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바닥에 또 지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는 이제 오피스텔은 완전 찐 바닥에 왔다고 봅니다. 찐 바닥에 왔고 여기서는 아마 큰 상승이
이를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신 중요한 거는 지하철 가깝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위치가 좋고 대단지를 찾아봐야 되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저렴한데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런데 매입해 가지고 투자해 두시는 것도 지금 현재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부동산 투자가 어렵습니다. 원래 이게 투자라는 게 볼 때는 쉬운데 남이 뭐 5억 벌었다 10억 벌었다 이건 쉬운데요. 막상 내가 하려면 그 투자금 번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만큼 간이 떨리고 어떻게 보면 걱정이 되고 남들이 사지 말라 그럴 때 사야 되기 때문에 거슬러야 돼요. 결국은 투자는 거슬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거슬러야 되는데 그때는 항상 사람들이 왜 지금 집을 샀냐 주변 사람들이 좀 비난도 받아야 돼요.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지 부동산 투자고 주식 투자고 분명히 잘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남들이 살 때 그냥 같이 따라가는 그런 입장은 조금 힘들죠. 그거는 좋은 투자 방법은 아닌데 어려워요 이게. 왜냐면 그러다가 만약에 내가 샀는데 더 바닥이 있어가 찐바닥이 더 있어가지고 지하가 있어가지고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사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거의 바닥이 왔다 이렇게 보고 특히 예전에 신고가보다 훨씬 저렴한 20-30% 저렴한 곳은 훨씬 더 안정적이다. 오히려 안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그래요. 아니 그게 예전에 너무 많이 뛰고 인구가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수도권까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서울 중심하고 경기도에서도 서울과 한 30분 내에 갈 수 있는 거리에 저렴한 아파트가 있으면요 적극적으로 매입해 보십시오. 지금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가을이 지나서 다시 한번 올라갈 때 타이밍에는 매물이 잠겨가지고요 쉽게 매입을 못해요. 그때부터는 비싸게 사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지금 이런 어떻게 보면 저는 약간의 지금 그 터닝 포인트 같은 그 기회라고 보거든요. 이런 게 또 지나면 결과치가 나오겠죠. 근데 올 가을에 조금 상승을 좀 많이 이루지 않을까 생각해서 알아보실 분 입장에서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